네, 지금 메일 확인했고요. 청년 컨퍼런스 참. 네, 지금. 나 임사경, 대기업 시민그룹의 촉망받는 인재.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단숨에 대기업까지 합격해버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였어야 되는데. 취업.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VR 게임 하러 오세요. 개업 기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실은 사는 게 참 내 맘대로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졸업 후 내가 목표로 하던 시민그룹에 취직해 탄탄대로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에 다니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뒤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취직 준비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전단지 알바를 시작했지만 이젠 정말 취업 준비 같은 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VR 게임 한번 하러 오세요. 주워요. 네? 주우라고요. 지금 그쪽 때문에 바닥에 쓰레기 난장판 된 거 안 보여요? 제가 왜요? 뭐요? 저는 그냥 전단지 배포만 했고요. 버린 건 제가 아닌데요. 이런 쓰레기 같은 전단지를 배포할 땐 말 그대로 쓰레기가 생겨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야죠. 죄송한데 쓰레기든 아니든 저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요. 뭐 하는 거예요? 구청 도장도 안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불법 배포네. 이거 신고해도 되죠? 미쳤어요? 미친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줄 테니까 주우라고요, 저거! 됐어요? 주우면 될 거 아니에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아이씨 쪽팔려. 진짜 뭐야 저 오지랖하는. 그나저나 구청도장 없으면 불법이었어? 당장 계약 안 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짬짬이 할 수 있는 알바는 이거밖에 없는데. 죽는다니까. 네? 죄송해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제가 돕고 싶어서 돕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참 버려지는 전단지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참 누군가에게는 챙길 수단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채준이라고 해요. 저는 임사경이에요. 봉사활동 하시던 중이셨나 봐요. 예, 취업 준비도 하면서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취준생이었어요. 스터디도 매주 나갔었고.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정보교류 측면에서 도움도 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저 그리고 얼마 전에 명함도 나왔어요. 시민그룹 다니세요? 전에는 그랬었고 지금은 여기요. 사회적 기업 좋은 소리. 사회적 기업이란 말 좀 생소하죠. 예, 처음 들어봐요. 근데 시민그룹 놔두고 왜 제가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NGO 같은 곳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이야기해요.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관련된 이슈의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굳이 좋은 직장 놔두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걸 가치에 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전 하루 8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돈 버는 데만 쏟는 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나쁜 것 같네요. 나쁘긴요. 사람마다 원하는 가치를 찾아서 꿈을 쫓는 거죠.
사경 씨는 꿈이 뭐예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뭐가 좋은데요? 힘들지 않아요. 잠깐 시간 괜찮아요? 사경 씨에게는 시민그룹이 어떤 곳이에요? 시민그룹이요? 사실 최고의 직장이죠. 연봉 높아, 명예 생겨, 직원들 복지도 좋아. 솔직히 퇴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채주님이 제 가족이었으면 퇴사한다고 했을 때 뜯어 말렸을걸요? 맞아요. 다들 말렸죠 그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좀 이면을 봐버렸다고 할까요? 이면이요? 시민그룹 복지 좋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다만 정규직에 한정해서만요. 시민그룹 직원 중 40%는 비정규직이에요. 물론 비정규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턴 시절에 저도 비정규직이었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비정규직들의 처우라고 할 수 있죠. 노동시장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받고 있는 돈의 절반밖에 벌지는 못해요.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양극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정규직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고 있죠. 복지가 좋은 시민그룹도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회사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죠. 다만 저랑 좀 맞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직서를 그래도 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 헤맸죠.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었었고요. 제가 취업한 곳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일자리 제공형에 속하는데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그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도 양극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았을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불합리함을 묵인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겠죠. 하지만 전 뭐가 조금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 투자하는 이 시간을 그저 일만 하지 않고 더 보람차고 가치 있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가끔 한숨 쉬시지만요. 사경 씨 말대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갈까요? 안 가요? 꿈 말이에요. 저도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서영 씨가 원하는 진짜 꿈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취업한 거 정말 축하해요. 서영 씨 아직 취준생이라 그랬죠? 혹시 괜찮으면 제가 했었던 스터디 모임 같이 가볼래요? 안녕하세요. 당신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빈곤을 초래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란 노동시장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양극에 있는 집단이 점점 더 큰 차이를 나타내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세계화와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자본시장 경쟁의 격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핵심 인력과 주변 인력으로 구분해 핵심 인력에게는 더 좋은 대우를, 주변 인력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게 된 것이죠. 또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의 공동화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퇴출된 근로자들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저임금, 저기능직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일자리에서 노동 공급 과잉이 일어나 임금 수준의 상대적 하락이 발생하고 이것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시민그룹 역시 세계화로 인한 경쟁 격화에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하나의 기업뿐만이 아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책 기조에서 먼저 바라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고용률 제고겠죠? 고용률이 제고되지 않은 상태의 양극화 해소는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기조 안에서는 무엇보다 고용률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단순 고용의 양뿐이 아닌 질 또한 향상시켜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며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향상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하여 다시 양질의 고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정규직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의 희생을 용인하는 등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노동시장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인 만큼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노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해 양보와 배려를 나눠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기업이 양극화 대처에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국중 최준 역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전통에서 발전한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니만큼 실업이나 양극화 해소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노동시장을 한층 더 공정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는데요. 유럽의 주요 도시에선 사회적 기업을 양극화의 유력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양극화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 의지로 설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양극화 대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여러 창업 희망자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경제와 사회. 얼핏 들으면 서로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과연 서로 시너지를 내어 상생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 함께 상생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사회적 경제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